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이버 공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정말 무서운 공격이죠. 바로 해커들의 비밀병기, 제로데이 공격입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 아니면 매일 여는 문서 프로그램에요. 오직 나쁜 해커들만 아는 비밀의 뒷문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찔하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제로데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제로데이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제로,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가 기가 막힌 신용 자물쇠를 만들어서 땅 출시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 자물쇠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고 알아채기도 전에 도둑이 먼저 그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문을 열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시간이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로데이인 겁니다. 이 제로데이 공격은 보통 3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소프트웨어에 아무도 모르는 결함, 그러니까 취약점이 있는 거죠. 둘째, 공격자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 익스플로잇이라는 일종의 만능 열쇠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열쇠를 사용해서 시스템에 침투하는 실제 공격을 감행하는 순서입니다. 결국 작은 결함이 만능 열쇠가 되고 그 열쇠가 문을 여는 셈이죠.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런 공격을 하는 걸까요? 이건 뭐 그냥 장난으로 하는 해킹 수준이 아니에요. 공격자들을 보면 돈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 조직부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핵티비스트, 경쟁 회사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 심지어는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대한 조직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윈도우나 맥 같은 운영체제,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웹브라우저,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디지털 생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싸움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제로데이 공격이 그냥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을 통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느껴보시죠.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봐도 그 진화 과정이 보여요. 2010년에 스톡스넷이라는 놈은 사이버 공격으로 실제 물리적인 시설,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줘서 세상을 경악시켰고요. 2017년 에큐팩스 사건 때는 무려 1억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로그포쉘은 전 세계 인터넷 서버 거의 전부를 마비시킬 뻔한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죠. 국가 안보에서 개인의 정보,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프라까지 위협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1억 4천만. 이 숫자 잠시만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에큐팩스 해킹 사건 딱 하나 때문에 유출된 개인 신용정보 피해자 수입니다. 어지간한 나라 하나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 제로데이 공격 한 방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보안 업데이트, 그거 좀 미루는 게 뭐 대수라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거죠. 이 교훈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공격 앞에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방패,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어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어하는 방법, 엄청 복잡한 기술도 많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습관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업데이트 알림, 이것 뜨면 귀찮아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자들이 해커들이 찾아낸 그 비밀 뒷문을 막으려고 부랴부랴 내놓은 해결책이거든요. 두 번째, 다단계 인증, MFA라고 하죠. 꼭 쓰세요. 이건 뭐랄까 내 계정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털려도 내 폰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한번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하는 습관이에요. 이상한 이메일, 수상한 링크 같은 거요. 여러분의 이런 작은 관심이 결국에는 제일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최종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기억해주세요. 이 제로데이 공격의 세계에서 완벽한 방어, 100% 안전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절대 뚫리지 않는 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방패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위험을 줄이고 혹시 공격을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최신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면서 함께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에 꼭 참여해보세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배우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